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은 큰 변동성은 없었고 오히려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6%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 무려 1.5%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오늘은 다소 아쉬운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장 중반까지는 흐름은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고 반대로 오늘은 또 2차전지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다시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하고 또 반도체 관련주, 그런데 반도체 관련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흐름들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대형주를 제외하고 그렇게 흐름은 나쁘지 않았었고, 또 코스닥은 다시 한번 포스코 DX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최근에 강한 흐름이 나왔었던 엔터 기업들, 이쪽은 조금 쉬어갔었네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들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이 무려 5천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외국인은 동시호가 전까지 소폭의 순매도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호가에만 2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어제하고 비슷한 2,1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동시호가의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앞으로의 외국인의 수급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은 300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이 오랜만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다소 아쉬운 수급이 나왔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는 반도체 관련주에서 급등이 나왔었던 한미반도체, 3조 원이 넘는 시가총액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를 갖고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이 종목도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있었고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수급 변화를 한번 지켜보세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SDI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각각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는 나스닥 1%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올해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어요. 그리고 S&P 500도 0.7% 상승과 함께 올해 신고가를 경신했죠. 또 다우지수는 소폭의 반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직전 고점에서는 한 차례 저항이 부딪힌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반도체 지수도 1.8% 급등과 함께 아직까지는 올해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봉으로 볼까요? 지금 나스닥의 위치를 보면 올해만 지수가 크게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얼핏 보더라도 고점에서 저점까지 올해만 작년의 하락폭을 절반 이상 회복했어요. 그래서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살아있다면 지금은 그 위에서 어떤 변동성이 나올 때 1차적으로 조정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최근에 시장 흐름이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니케이도 오랜만에 1.4%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도 비슷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또 상해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국내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오늘은 철저하게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왔고 조금은 작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지수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코스피 코스닥 상위 종목들, 거기에 속한 종목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중요하게 보자고 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가 3.1%였다면 아쉽게도 2%대는 진입하지 않았고 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대에 진입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예상치를 하회했고, 이런 부분은 지금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 나서 오늘 오전에 금통위 회의가 있었고 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 연속으로 동결이 되었고 물론 부연적으로 금리 인상이 열려있다는 취지는 내비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미국의 물가 상승이 지금처럼 지금의 추세를 유지만 한다면 국내도 더 이상 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다만 조금은 조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국제유가 에너지 가격, 이 부분이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 측에서 감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여름 시즌이 지나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난방 수요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자극이 된다면 에너지 가격이 다시 뛸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산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인 만큼 여기서 조금만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이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은 하반기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CPI가 3%라고 해도 조금은 뛸 가능성도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어찌됐던 간에 큰 변수만 없다면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이제는 금리 동결에 따른 올해 하반기와 상반기의 금리 인하까지 그 기대감이 시장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마 기준금리가 5.5%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최근 20년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기준금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높았던 기간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률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해도 물가 상승과 이 계류율이 클수록 조금 더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을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조금은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삼성전자도 0.8%의 상승과 함께 다시 21선을 회복했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반면에 한미반도체 현재 지금 촬영 시점에 상한가를 갔어요. 자,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는 굉장히 대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한가를 갔고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이 종목만의 특별한 기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지금 추측하는 내용들을 보면 최근에 AI 반도체가 시장을 뜨겁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수혜주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이고 또 그 그래픽 처리 장치에 들어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만들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3가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해당 반도체를 제작하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한미반도체예요.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이 재료를 갖고 있고 그 기대감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는 단발적으로 끝날 재료가 아니잖아요. 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구글에서 또 챗GPT의 대항마인 새로운 AI 챗봇을 공개했고 그게 지금 처리 용량이 챗GPT의 3배 가까이나 늘어났다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모두 구현하기 위해서는 AI 반도체는 계속 확대가 될 것이고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재료로서 길게 뻗어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 한미반도체가 오늘 크게 반응을 했고 이런 흐름들은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연관성 있는 업종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또 반응이 나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그 파급력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 재료의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관련 종목들을 한번 선별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조금은 예시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2차전지예요. 사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은 종목들의 주가에 하락이 나올 때도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크게 선방을 했었고 오히려 또 상승이 났던 종목도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규모를 넘어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단발적으로 끝날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잖아요. 따라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2025년까지는 정말로 보수적으로 봐도 그때까지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이 주가에 조정이 들어와도 깊지 않게 지나갈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도 중요하겠지만 한미반도체와 같은 AI 반도체의 수혜주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 재료의 연속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필히 고민해 보시면서 종목들을 선별해 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 날씨가 구준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 이번 주의 마지막인 만큼 내일까지도 시장이 좋은 흐름을 유지해서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더운 날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